이번 리얼 서류 시리즈에서는 사실조회 신청서, 그 중에서도 피고의 주소를 모를 때 통신사에게 주소 등의 가입자 정보 등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해도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소장이 송달되지가 않고, 송달이 안 되면 소송 자체가 진행되지 않죠. 그래서 오늘 민사소송 단계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자주 쓰이는 사실조회 신청서를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는 흔한데요. 오히려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주로 전화통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의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송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사건을 진행할 수가 없는데요.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통신사, SK, KT, LG의 가입자 주소를 조회하는 사실조회 신청입니다. 사실조회는 민사소송법 294조에 근거하는데요. 법원은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 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 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라면 이 법률에 근거해서 법원이 통신사 같은 기관에 이 사람의 주소를 알려주세요와 같은 공식적인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죠.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 외에도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개인이나 검찰청 등 공공기관 또는 은행 등의 기업에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절차가 사실조회 신청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실조회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제목으로 사실조회 신청서라고 쓰고 사건과 원고 피고를 특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건에 관해서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한다라는 문구를 적어둔 뒤에 사실조회 촉탁의 목적을 기재합니다. 장황하게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는데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조회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좀 근거 있는 이 목적 사항을 적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번 시간에 보는 주소 특정을 위한 사실조회 촉탁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이고 법원이 대부분 받아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는데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정확한 피고 송달 주소지를 확인하고자 본건 신청에 이르렀다라는 정도로 가볍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조회 촉탁의 목적을 적은 뒤에는 어디에 사실조회를 하는지를 적어야겠죠. 그래서 사실조회 기관의 명칭과 주소, 명칭, SK텔레콤 주식회사, 주소를 찾아서 주소까지 함께 기재해주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어떤 것을 사실조회하고 싶으냐라는 내용을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조회 사항으로는 성명이 뭐고 이 사람이 쓰는 번호가 몇 번인데 이 전화번호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사실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통신사 사실조회는 법원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잘 받아주는 사실조회 신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소장이 송달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의 피고 주소를 특정하기 위한 사실조회 신청은 거의 받아들여진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통상적으로는 1, 2주 내에 사실조회 회신이 오고 이 회신을 받으면 피고 주소를 보정을 해서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게 되죠. 다만 예전에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그 기관이나 개인 등 대부분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보내왔는데 요즘은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땐 문서제출 명령 신청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좀 더 강하게 상대방에게 자료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은 추후에 다시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은 소장 접수 전에 할 수도 있고 접수 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주소가 없으면 소장 송달이 안 되기 때문에 소장과 동시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상대방이 어느 통신사를 사용하는지 잘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두세 개 통신사에 동시에 사실조회 신청이 허용이 됩니다. 법원은 번호가 어느 통신사인지를 모를 경우에 세 군데에 다 조회하는 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으니까요. 통신사를 모를 경우에는 세 군데 통신사 모두에게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번 시간엔 사실조회 신청서, 특히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때 통신사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사실조회 신청서 양식은 siwo@gmail.com 제 블로그에 업로드해 두었으니까요.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리얼 서류 시리즈에서 제가 실제로 재판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